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의 맹렬한 열정만이 사랑의 전부일까요? 혹여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잔잔하고도 깊은 이해와 포용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의 빛깔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친 일상의 작은 위로와 깊은 공감을 전해드릴 황혼의 동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50대에서 70대에 이른 시니어 세대에게 인간관계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미묘한 신경전, 부부 간의 해먹은 오해, 형제 간의 질투,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의 불신과 배신감까지.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찾고 용서와 이해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결혼이라는 이름 대신 조금은 다른 형태의 관계를 선택하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니어 세대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칠순이 갓 넘은 김영자 여사님입니다. 3남매 모두 출가시키고 1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추억을 품은 채 홀로 고즈넉이 지내왔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가꾸는 소담한 마당의 꽃들은 영자 씨의 깔끔한 성격과 잔잔한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평온하고 외로움이라고는 모르는 노년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딸이나 명절에 잠시 들르는 아들 내외의 방문은 잠시 스쳐가는 빗방울 같을 뿐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는 건 오로지 텔레비전의 자본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적막감은 가끔씩 이유 모를 쓰린 외로움으로 변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외로움은 더욱 커져갔고 전화 한 통글 곳 없는 현실에 눈물이 글썽일 때도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영자 씨는 박준호 씨를 만나게 됩니다. 준호 씨는 영자 씨와는 다르게 젊은 시절 배우자를 잃고 홀로 긴 세월을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는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스스럼없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금세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준호 씨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으며 영자 씨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준호 씨의 존재는 영자 씨의 황량했던 마음에 다시금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잊고 지냈던 설렘과 열정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삶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함께 근교로 등산을 가고 오래된 다방에 앉아 소박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고 어느덧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김영자 씨가 총각 행세를 하는 멋쟁이 신사와 친하게 지낸다더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친구들은 영자 씨에게 이번에야말로 좋은 인연 만났네. 결혼은 안 해도 외롭지 않게 친구처럼 함께 지내면 좋지. 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영자 씨가 다시 젊어진 듯 활기를 되찾은 모습에 대한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도 없지 않았지만 영자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행복에 사로잡혀 그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영자 씨에게 황혼의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나이에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겠어? 남은 여생 그저 서로 의지하고 아프면 보살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굳이 젊은 사람들처럼 결혼이라는 법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건 어떠소? 그의 제안은 영자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길고 긴 외로움을 떨치고 잊고 지냈던 사랑과 열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 한편에는 사회적 시선과 자식들의 반응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결혼의 무게와 자식 부양의 책임,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견뎌야 했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은 영자 씨에게 결혼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거는 어쩐지 그보다는 덜 복잡하고 더 현실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영자 씨의 자식들, 특히 큰딸 미정 씨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것도 결혼도 아니고 동거라니. 주책 맞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엄마를 어떻게 보겠어요? 돌아가신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엄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체면과 엄마의 유산에 대한 미움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영식 씨는 그나마 점잖게 엄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혹시 그 아저씨가 엄마 돈 보고 그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라며 차갑고 계산적인 의심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식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영자 씨의 마음은 마치 갈대처럼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열정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영자 씨는 자식들의 오해와 불신, 그리고 미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준호 씨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혹은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을 뒤로하고 다시 쓸쓸한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영자 씨와 준호 씨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갈등은 언제나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보듬어 안지 못하는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시선이 쌓이면 깊은 오해의 골을 만들지요. 과연 김영자 여사는 자식들의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녀의 오랜 침묵이 깨지고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영자 씨는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박준호 씨와의 새로운 인연 앞에서 자식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큰딸 미정 씨의 날선 비난과 아들 영식 씨의 계산적인 의심은 영자 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라는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고,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냐는 냉정한 한마디는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영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먼저 간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내가 과연 당신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려는 걸까 하는 죄책감과 동시에 홀로 남은 나에게 조금의 행복도 허락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는 서운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는 준호 씨에게 연락하여 자식들의 반대 사실을 전했습니다. 준호 씨는 영자 씨의 지친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저는 당신의 결정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계가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는 영자 씨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식들과의 벽이 더욱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져 무력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준호 씨의 포용적인 태도가 자식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정 씨는 영식 씨와 함께 친척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모, 저희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지 웬 남자랑 동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고모라도 설득 좀 해주세요. 친척들 사이에서는 영자 씨에 대한 이로쿵 저로쿵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늙어서 망신이지. 자식들 볼 낯은 있으려나. 그 중에는 영자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흥밋거리로 치부하거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미정 씨는 급기야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남매가 영자 씨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법정 같았습니다. 미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 나이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명예는 뭐가 되고 저희 체면은 또 뭐가 됩니까? 그녀는 엄마의 행복보다는 남들의 시선을 강조했습니다. 영식 씨는 태블릿을 꺼내 들더니 마치 사업 계획을 발표하듯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과 예금이 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분이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서는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나 따뜻한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막내 영철 씨의 아내인 며느리는 옆에서 넌지시 어머니, 괜히 어르신 재산 때문에 송사 휘말리시는 일 없으셔야죠. 다 자식들 마음이 불편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라며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은밀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과 상처 주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외로움이나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시선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해와 불신이 깊이 뿌리 박힌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정성껏 키워낸 자식들이 이렇게 차가운 얼굴로 나를 몰아붙일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녀의 침묵을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묵인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듯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싹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 앞에 홀로 선 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병수발과 3남매를 키우느라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던 세월. 그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했는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영자 씨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남은 인생을 타인의 시선과 자식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가? 나 자신의 행복과 사랑을 위한 열정은 포기해야 하는가? 그녀의 내면에서부터 조금씩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고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과연 영자 씨는 이 침묵을 깨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정이 가족의 오해와 불신을 녹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영자 씨의 용기 있는 결단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더 깊은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며 진정한 이해와 용서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모든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헤아려 주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오해받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불신과 미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새로운 이해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과연 김영자 여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김영자 여사님은 황혼의 사랑을 택하려는 자신의 결심에 대해 자식들의 냉대와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딸 미정 씨와 아들 영식 씨는 그녀의 행복보다는 사회적 시선과 재산 문제에만 몰두하며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영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슬픔과 함께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강렬한 열정이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과거의 억압된 삶을 돌아보게 했고 마침내 침묵의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용기로 변해갔습니다. 가족회의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영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과 체념이 섞여 있었죠. 길고 긴 침묵 끝에 영자 씨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억양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나는 주책 맞을 수도 있겠지. 늙어서 망신스럽다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한 인간으로서 외로웠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남편 먼저 보내고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밤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보던 엄마의 마음은 아무도 몰랐을 거다. 너희들은 엄마가 늘 곁에 있는 존재인 줄로만 알았겠지. 항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너희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느냐? 영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살아왔는지 아느냐?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남은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는데 그것마저 허락할 수 없다는 말이냐? 너희의 체면과 재산만이 엄마의 전부였더냐?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의 영자 씨라면 상상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감정은 자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엄마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더러 불효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엄마를 외면했어요? 매달 용돈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명절마다 찾아뵙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뭐가 돼요? 지하에서 통곡하시겠어요? 또 미정 씨의 말은 영자 씨의 속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듯 했습니다. 딸의 이런 태도는 영자 씨를 더욱 깊은 실망감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미움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좌절했습니다. 영식 씨 역시 얼굴을 굳히며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가 혹시라도 상처받거나 손해보실까봐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나 집 관리는요. 이건 단순히 저희 재산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남은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려는 저희의 마지막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또 아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영자 씨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의무라는 표현은 영자 씨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막내 영철 씨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너무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머니도 누군가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혼자 계시는 모습 볼 때마다 솔직히 저희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언익스펙티드한 발언은 잠시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고부간의 흔한 갈등 대신 이해와 포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즉각 며느리를 노려보며 너는 뭘 안다고 끼어들어. 다 우리 집안일이니까 빠져있어. 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의 작은 이해의 표명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반대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내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준호 씨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외로움을 헤아려주는 따뜻한 사람이다. 결혼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남은 삶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 그녀는 자식들의 오해와 불신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과 열정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영자 씨가 자식들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명의 여성으로 온전히 서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깊어진 오해와 불신은 쉽사리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자 씨의 결단은 더 큰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듯했습니다. 과연 영자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은 가족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갇혀 어머니를 더욱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들의 더욱 거센 반대와 함께 영자 씨와 준호 씨가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정한 이해와 용서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용기 있는 선언은 때로 예상치 못한 더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여온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는 한 사람의 진심을 왜곡하고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김영자 여사는 이 깊어진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김영자 여사님은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과 상처, 주는 말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위한 결단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그녀의 단호한 선언은 가족회의에 모인 자식들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엄마의 변화에 당황한 자식들은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깊어진 불신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영자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후 집안은 더욱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정 씨는 엄마에게 화를 내며 집을 나섰고 영식 씨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죠. 어머니라는 싸늘한 말을 남긴 채 등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만이 미안한 표정으로 영자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작은 위로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애써 눌러왔던 울컥하는 감정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간 텅 빈 집안에서 영자 씨는 다시금 깊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준호 씨가 있었죠. 준호 씨는 영자 씨에게 꾸준히 연락하며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영자 씨 힘드셨죠? 다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우리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설득해 나가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그의 위로는 영자 씨의 흔들리는 마음에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직접 미정 씨와 영식 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자 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은 진심뿐임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어머니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관여하지 마십시오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준호 씨 역시 이런 불신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방해 공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미정 씨는 영자 씨의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엄마가 요즘 정신이 온전치 않다. 불미스러운 일에 엮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등 온갖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영자 씨와 함께 해온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부는 미정 씨의 말을 믿고 영자 씨에게 등을 돌렸고 일부는 영자 씨를 직접 찾아와 너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자식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이를 키울 필요가 있겠어? 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조차 불신과 오해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자 씨는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받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영식 씨의 행동은 영자 씨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영자 씨의 통장과 예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지출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영자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문단속과 CCTV 설치를 강요하며 사실상 영자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머니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영자 씨는 아들의 통제와 불신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갑자기 좁은 세상 속에 갇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피어나던 그녀의 마음은 점점 시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자 씨와 준호 씨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강변을 걷고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준호 씨는 영자 씨에게 자식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믿고 의지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자 씨 곁에서 끝까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은 영자 씨에게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의지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불신을 이겨내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진심과 행복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력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영자 씨의 행동을 불륜으로 치부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에 불륜은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은 젊은 시절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황혼의 사랑에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주변의 반발을 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란 무엇일까요? 영자 씨는 과연 이 험난한 파고를 넘어 준호 씨와 함께 잔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들의 더욱 교묘해진 압박과 주변의 시선 속에서 영자 씨와 준호 씨가 마침내 동거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그들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난관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난관들을 통해 가족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용서하며 진정한 포용에 이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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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는 걸까요?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라면 더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의 불신과 사회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김영자 여사와 박준호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들의 열정은 현실의 냉혹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김영자 여사님은 자식들의 비난과 감시 속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큰딸 미정 씨와 아들 영식 씨의 노골적인 압박, 그리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영자 씨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재산을 향한 자식들의 집착과 체면에 얽매인 좁은 시선은 그녀를 더욱 숨막히게 했고 믿었던 친구들의 싸늘한 반응은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 속에서도 박준호 씨의 변함없는 지지와 따뜻한 위로는 영자 씨에게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모든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영자 씨와 준호 씨는 주변의 모든 시선과 압박을 뒤로하고 동거를 결심합니다. 남은 생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자는 약속과 함께였습니다. 영자 씨는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집만 꾸려 준호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독 주택이었지만 준호 씨가 오랫동안 깔끔하게 관리해온 덕분에 아담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영자 씨는 가슴 한편에 벅차오르는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일일까? 이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 영자 씨가 준호 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 자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영자 씨의 빈집으로 찾아와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이러면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겠어요. 라며 격분했습니다. 영식 씨는 이성적인 태도를 가장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질 자식으로서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머니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정지시키고 재산에 대한 법적 보존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영자 씨의 숨통을 조이는 협박이었습니다. 급기야 미정 씨는 준호 씨가 살고 있는 동네로 찾아와 시위를 벌이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예요. 우리 엄마 등쳐먹으려는 파렴치한이라고. 그녀의 극단적인 태도는 영자 씨에게 깊은 미움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의 격렬한 반대에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사회적 시선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동네 경로당에서는 홀로 산다고 안쓰러워했더니만 웬 남자랑 눈이 맞아서 집에까지 들였다더라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일부는 영자 씨를 대놓고 피했고 어떤 이들은 지나가는 말로 자식들 얼굴 들고 다니겠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영자 씨는 오랜 시간 읽어온 자신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자랑이자 삶의 낙이었던 정성껏 가꾼 마당의 꽃들처럼 자신의 인생도 누군가의 발길에 짓밟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동거 생활 역시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산 것도 아닌데 오랜 시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적응을 요구했습니다. 준호 씨는 새벽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영자 씨는 아침잠이 많았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아침 간단한 토스트를 선호했지만 영자 씨는 따뜻한 국과 밥이 있어야 제대로 식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들이 쌓여 작은 불꽃을 튀겼습니다. 왜 양말은 맨날 뒤집어 놓으세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세민대 옆에 머리카락 그대로 두지 말라고. 젊은 시절 부부가 겪는 흔한 일들이었지만 황혼기에 겪는 그것은 이들의 사랑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현실적인 난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여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극진히 그를 간호했지만 자식들은 병문안은커녕 두 분이 동거하시는 거면 서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만 보내왔습니다. 의료 기록에 배우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탓에 병원 수속에서 작은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 심각하게 아프기라도 한다면 누가 법적인 보호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관계가 불러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두 사람 앞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재산 문제뿐 아니라 건강, 간병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호망이 부재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영자 씨와 준호 씨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호 씨는 영자 씨의 아침밥을 위해 미리 재료를 손질해 두었고 영자 씨는 준호 씨의 정원 가꾸기를 도우며 함께 땀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거센 반대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과 열정은 세상의 모든 오해와 불신 그리고 미움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꽃피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들의 더욱 강력한 방해와 함께 영자 씨와 준호 씨가 서로의 존재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는 과정, 그리고 이들의 동거가 가족들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탐색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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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소망할까요? 젊음의 열정 못지않은 깊은 사랑과 진실된 이해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아닐까요? 오랜 갈등과 오해를 넘어 김영자 여사님과 박준호 씨의 황혼은 어떤 빛깔로 물들게 될까요? 지난 시간 김영자 여사님과 박준호 씨는 사회의 편견과 자식들의 거센 반대, 그리고 동거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 수많은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아들 영식 씨는 재산 문제로 영자 씨의 숨통을 조여왔고, 큰딸 미정 씨는 준호 씨의 거주지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이겠다는 극단적인 엄포를 놓으며 두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이 모든 불신과 미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며 자신들의 사랑과 행복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만으로는 모든 벽을 허물기엔 역부족인 듯 보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준호 씨가 홀로 영자 씨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호 씨는 오랫동안 지병처럼 앓아오던 심장 문제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영자 씨의 집으로 잠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자 씨의 빈집은 이미 자식들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와 문단 속으로 더욱 삼엄해져 있었고, 홀로 추위에 떨던 준호 씨는 영자 씨 집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자 씨는 준호 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준호 씨를 보는 순간 영자 씨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다시 홀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야 하는구나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준호 씨의 입원 소식은 마침내 영자 씨의 자식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미정 씨와 영식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일이 터졌군요. 거보세요, 제가 걱정했잖아요. 라며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며느리 영철 씨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를 홀로 간호하는 영자 씨를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시죠? 제가 아주버님과 형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요. 어머니 옆에서 누가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종종 들를게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배려는 영자 씨의 얼어붙은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고부간의 이해와 포용이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설득과 준호 씨의 위독한 상황은 미정 씨와 영식 씨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미정 씨는 엄마가 준호 씨 곁에서 밤낮 없이 간호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릴 적 아빠가 아팠을 때 밤새 아빠 곁을 지키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엄마는 아무런 불평 없이 가족을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엄마의 외로움을 얼마나 외면해왔는지, 엄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과 체면에 갇혀 엄마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미정 씨는 엄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의 외로움은 생각하지 않고 저의 입장만 내세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든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뒤이어 영식 씨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현실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보다 어머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식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불신과 미움의 강을 건너 이해와 용서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오랜 갈등이 마침내 눈 녹듯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영자 씨와 자식들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퇴원 후 자식들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두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전히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형태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영자 씨에게 주기적으로 준호 씨의 건강 상태를 묻고 안부를 전했으며 영식 씨는 재산 관련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영자 씨의 뜻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얼굴에서 싸늘한 불신 대신 따뜻한 관심과 포용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와 준호 씨는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지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젊은 날의 격정적인 불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지켜봐주고 보듬어주는 것 또한 깊고 넓은 사랑의 한 형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이제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륜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했던 마음도 이제는 진정한 이해로 채워졌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영자 씨는 준호 씨와 함께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활짝 핀 꽃들처럼 두 사람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종종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은 재롱을 부리며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황혼의 동거는 더 이상 쉬쉬해야 할 비밀이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포용을 통해 가족 모두가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황혼의 사랑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봉오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과의 갈등, 때로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고 이해는 오해를 녹이며 용서는 모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영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깊은 이해로 안아줄 때 진정한 사랑의 꽃은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